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장 이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그 이전에 말씀해 주실 때도 좀 많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긴 한데 이름도 이제 트렌드 유형이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트렌드 유형의 이제 이름이 좀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 매체라든지 그 유튜브 무료 감명실 이렇게 해서 어떤 이름을 감명실에 올리면 이름 예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름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명을 하시는 분들이 사주를 고려하지 않고 이름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 네이밍처럼 그 예전에 빈자가 유행하다가, 그래 빈자는 트렌드형의 이름이 아닙니다. 왜냐면 역사적으로도 빈자 이름이 많이 보이고 하니까 서자 이름 나오다가 뭐 서연이, 서준이 이렇게 나오다가 서자도 트렌드형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 형태의 이름을 만들어내고 이제 율자로 가다가 지금 이제 라자로 가다가 로자로 가거든요. 로이, 로하, 뭐 로우 이렇게 가는데 트렌드형의 이름을 쓸 사주들이 있고 그냥 클래식한 이름을 쓸 사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트렌드형의 이름이 만들어지는 것은 성명학을 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장명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유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동안 율자를 많이 만들어서 서율이, 지율이, 아율이 막 그쪽 장명서를 가면 그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끊어요. 이렇게 다섯 개씩 끌어서 쫙 하고 나면 더 이상 쓸 게 없어집니다. 주변에 많아지니까. 그럼 이제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에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많지는 않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데가 있는데, 그런 이름을 또 인터넷에 올리면 예쁘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자기 옷이 아니고 남의 옷을 입고 사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일반 사람이 연예인 이름 쓴다고 다 연예인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정체성에 따른 이름을 이렇게 줘준다 하면 트렌드형 이름 쓰는 것보다 훨씬 좋은데,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주로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시대적으로 이런 건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을 싫어하는 그런 유형은 있습니다. 같은 정통 성명의 이름을 쓰더라도 남이 많이 좋다고 해서 서연이를 선호한다든지 그 많았던 그 민주인을 선호한다든지 이렇지는 않고 약간의 독특한 이름을 갖길 원하는 그런 추세는 있는데, 그게 아까 트렌드형 이름 막 이렇게 써서 끊어서 만들어내는 이름들은 잘못하면 정말 요즘 애기도 적게 낳잖아요. 귀한 아들, 딸이 그냥 같이 도매금으로 그냥 많은 그 옷 중에 하나처럼 특색이 없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트렌드형의 이름을 쓰는 것은 조금만 지나면 낡은 옷을 입고 사는 것 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바람직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트렌드형의 이름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고 사주에 따라서 예쁜 이름을 지어야 될 사주가 있어요. 자기 특색이 없어요. 보여줄 게 없어. 우리가 연예인들은 이름이 튀어야 삽니다. 이름이 튀지 않으면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 평이한 사주들은 예쁜 이름을 지어야 될 사주가 있어요. 그걸 선별해서 쓴다 하면 트렌드 이름은 나쁘고 클래식한 이름은 좋고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 요즘은 이제 장명소가 좀 많아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름도 장명소에서 짓는 경우가 꽤 많아졌다고 들었는데, 그 장명소에서 이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장명소를 갔을 때 이 이름은 안 좋으니 개명을 해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런 경우 많죠. 이름을 의뢰한 분들이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데, 장명의 방식의 차이 있습니다. 그 한글 이름을 짓느냐, 소리를 갖고 사주 없이 짓느냐, 아니면 전통적으로 사주를 넣고 짓느냐, 또 사주를 넣고 짓는 쪽에서도 많습니다. 사주도 전통 성명학이 있고 구성학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제 그런 장명 방식에 따라서 A그룹에서 지은 이름들은 B그룹 가게 되면 그거 나쁜 이름이다 이렇게 하고, B그룹에서 짓는 이름은 A그룹 가면 나쁜 이름이다 이렇게 판단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보편적인 이름으로서 그 지켜야 될 틀이 있는데 그걸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전통 사주를 갖고 짓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프레임은 맞춰져요. 그러나 이제 사주가 안 들어간 이름들은 프레임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장명할 때 성명학은 조금 알면 모르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A한테 가서 들었는데 안 좋다 그래서 B로 가게 되면
이제 의심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A 방식은 나쁘고 B 방식은 없고 이런 게 아니고 장명을 처음에 의뢰할 때 예전에는 부모님이 많이 주셨는데 요즘은 아마 장명서를 이용하는 추세가 굉장히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할 때 다방면을 한번 검색을 해보고 믿을 만한 분을 찾아서 장명을 의뢰한다 하면 아까 이거 나쁜 이름이다 이런 이름 그런 소리 안 들을 수 있고 또 하나 장명 프로그램으로 그 이름을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거는 참고 정도로 이렇게 하셔야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디 가면 좋다 어디 가면 나쁘다 마케팅을 위해서 감명을 해가면서 유인하는 그런 곳이 예상외로 좀 있거든요. 이름이 예를 들어서 불안하다 불편하다 하면 장명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말고 무료 감명이라도 직접 무료 감명 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물어보고 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름에 함정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름을 지었으니까 3군데 물어봐서 2군데 좋으면 내가 쓰겠다. 5군데 물어봐서 내가 4군데나 5군데 다 좋아해 쓰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함정입니다. 장명 방식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틀리는데 이거 나쁜 일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상처 많이 받거든요. 특히 이런 장명을 하는 분들이 인품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잘하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뭐 막 시작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름을 마치 공수를 내듯이 이렇게 때리는 분들이 있어요. 너 이름 쓰면 죽는다. 심지어는 막 물어보면 당신 이런 이름 쓰면 죽어 이렇게 전화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불안감이 막 들 거 아니에요. 그럼 전화해서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이름이 조금만 알면 모르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불안하지 않으려고 하면 검증되고 실력 있는 사람한테 이름을 의뢰하고 그다음 그분을 믿고 쓰시면 됩니다. 괜히 이렇게 여러 군데 알아봐서 좋은 쪽이 많이 나오면 써야지 이렇게 되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분들은 그렇게 활용을 하시니까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은데 간혹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장명의 방식의 차이입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장명서를 찾아간다 하더라도 이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완전히 100% 좋을 수만은 없는 거겠죠? 일단 아까 100%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맞는 건 아니고 일단 그 사주에 맞는 필요한 구성을 해준다 하면 그건 퍼센테이지로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름을 점수로 나눠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90점, 85점.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니고 사주에 필요한 오행을 넣어줬다 하면 그 사람이 발복하고 성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름을 짓는 사람의 연령에 따라서 요즘 우리말로 꼰대라고 그러죠. 꼰대 이름 막 이렇게 혹은 또 너무 젊어서 트렌드형의 이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트렌드형 너무 트렌드로 간다든지 왜 그런 형식이 나오냐면 사주를 보지 않고 하게 되면 자기 방식의 이름을 짓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최대한 선생님처럼 공부를 많이 하신 그런 분들을 찾아가야 최대한 좋은 이름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것도 조금 말씀에 어폐가 있긴 있는데 일단 그 신뢰 검증이 된 분들을 찾아서 장명을 하면 상처 안 받고 행복하게 자녀 교육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그 장명이랑 계명에 비용 차이가 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장명과의 그 장명 방식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명, 계명 비용을 같이 받는 분들이 계시고 혹은 장명 비용, 계명 비용을 다르게 받는 분이 계시는데 저도 예전에는 다르게 받았습니다. 신생아 장명, 계명. 신생아 장명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태어난 생명에게 새로운 분위기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름에 맞춰서 어떤 이미지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이런 게 형성이 되는 거고 계명의 이름 같은 경우는 쓰던 이름에서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A, B, C, D 중에 네가 알아서 골라라. 이런 형태의 이름은 시장에서 옷을 사서 그냥 네 맞는 대로 편하게 입어라 이거랑 같거든요. 즉 그 사람 체형에 따라서 55 사이즈가 맞는 사람이 있고 66 사이즈가 맞는 사람이 있는데 딱 그 52 사이즈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56 정도, 57 이렇게 그러면 5 있기는 작고 이름도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조금 넘치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이름 쓰세요 하고 계명 지어지는 이름은 그걸 못 맞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름을 같이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고 그걸 좀 섬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틀리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 장명의 방식에 따라서 장명가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닌가. 이거는 뭐 공식이 없거든요. 공식이 없으니까 만약에 계명을 한다 혹은 장명비다 이러면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뭐 유튜브, 인터넷 워낙 빠르게 검색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의뢰할 만한 분이다 이렇게 믿는 분하고 하시면 개명 금액이다, 장명 금액이다 이게 크게 구애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